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도 국립경진학교 합격자입니다. 먼저 합격 수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목차는 저의 환경적 요인 그리고 성향, 그다음에 1차 시험 전략과 2차 시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제가 임용 시험을 준비했던 것은 2021학년도 4학년 초수생으로 학부 병행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때는 서진 교수님의 특수교육학 연간 패키지를 수강하였지만 5월 달에 교생 실습 이후에는 공부를 하지 못하여 4월까지만 수강을 하여서 1차 점수는 되게 낮게 나왔고, 이제 작년에 졸업을 한 후에 재수를 해서 올인을 한 결과 63점이라는 점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부를 시작할 때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딱 1년 동안은 정말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자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공부 성향은 먼저 제 MBTI는 ENFP인데 먼저 사람을 자주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스터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학원에서 조교 활동을 하면서 조교 선생님들과 같이 소통을 하며 점심도 먹고 공부를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감정적인 일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을 하였고, 이제 저는 P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려워서 큰 틀의 계획은 서진쌤과 백구팀 커리대로 계획을 짜고, 그 일주일 단위나 월 단위 계획은 세우지 않고 하루하루 단위를 세워서 일단 오늘은 이것만 지키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성향 중에서 잠이 많고 한 장소에서 오래 공부를 하면 질리는 타입이어서 여러 장소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였고, 또 일어나고 자는 시간을 매일 똑같이 하고 핸드폰을 절제가 안 돼서 이제 계속 밤늦게 자는 경우가 있어서 딱 10시면 10시, 9시면 9시 이때 부모님 방에 핸드폰을 제출하고 자는 규칙을 만들어서 그렇게 조절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어서 타임랩스를 활용하거나 열품타 그룹, 그리고 그루미 캠 스터디를 활용하여 집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제성이 없으면 공부를 미루게 되는 타입이기 때문에 짜잘짜잘한 것이라도 스터디를 구해서 인증을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차 시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1차 점수는 교직 논술은 19점, 그리고 교육 과정은 80점 만점에 44점이라는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임용 시험에서 공부해야 하는 과목은 특수교육학, 초등교육과정, 장특법, 총론,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직 논술 이렇게 있는데 1교시 교직 논술이 20점, 그 다음에 2, 3교시 교육과정 A, B는 나머지 과목들이 다 짬뽕 되어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확한 비중은 정해져 있진 않지만 특수교육학이 절반 이상 차지한다고 생각이 들고, 초등교육과정은 30%, 법총론 20%로 매 시험마다 다르지만 특수교육학에 가장 높은 비중을 두어야 하고, 초등교육과정 또한 문제 출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절대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 버리면 안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월별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별 공부 방법은 먼저 1, 3월에는 특수교육학 1, 3월 기본 이론을 수강하였습니다. 이때는 교수님의 커리큘럼 강의대로 직강을 나와서 밀리지 않도록 듣게 노력을 하였고, 달달 외우기보다는 이해 반복, 책 많이 읽기, 눈에 익히기를 중점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외워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계속 외우려고 했는데 다음 날에 까먹고 일주일 후에 까먹고 계속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해와 반복을 목표로 하고 1, 3월에는 듣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금에는 직강을 듣고 주말 하루 쉬고 1월화 안에 목금을 배운 내용이 머리에 남아 있을 때 최대한 복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1, 3월에는 공부 시간을 최대한 5시간, 6시간 공부 시간을 채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5시간, 6시간을 채운 후에는 저녁 약속을 가볍게 가지거나,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풀 휴식을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스터디는 복습 스터디를 하여서 빈칸 스터디를 활용을 하였고, 빈칸 스터디는 4명의 스터디원이 정서행동 장애라는 영역이라면 4분할을 하여 중요한 내용을 위주로 정해진 날짜까지 빈칸을 제작하여 스터디원들끼리 공유를 하고, 그것을 빈칸을 채워온 다음에 서로 것을 채점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미리 조금씩 해두면 좋다는 스터디는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점자, 지문자, 웹 접근성 UDL, 법 총론 등을 밴드 스터디로 인증하였습니다. 점자, 지문자는 특수교육학 시각장애 파트에서 나오는 부분이고, 웹 접근성 UDL은 특수교육학, 특수교육공학 파트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1, 3월에 초등교육과정을 어떻게 공부하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구팀 커리큘럼을 따라가였고 모든 강의를 완강했습니다. 1차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초등교육과정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가장 기초가 모든 강의를 완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강의를 밀리지 않도록 강의 인증 스터디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주에 올라온 분량을 들었는지 카톡방에 인증하고 인증 못할 시에는 토스 공동 계좌에 1,000원을 입금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백구팀이 무료로 제공해주는 판서노트 PDF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단순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닌 복습을 위해 판서노트 인출 스터디를 구하여 소화 정도 복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 3월에는 법총론은 위에서 말한 밴드, 빈칸 스터디 이외에는 공부를 하지 않았고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버렸습니다. 저는 공부할 양 대비 시험 출제율이 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다른 것에 집중하자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하지 않았고, 교직 논술은 서진 교수님의 교직 논술 강의가 열리기 전까지는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특수교육학 내용을 기반으로 논술을 작성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교육학 내용이 어느 정도 머리에 있을 때 준비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6월 달에 시작해도 아주 충분하고 만능 틀을 만드는 데는 한 달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특학 빈칸 스터디는 이렇게 4분량으로 나눠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제 빈칸으로 만들어서 서로 공유를 하고 답을 적은 다음에 서로 것을 이제 바꿔서 채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한 주 한 주마다 9시 반에 수업이면 9시에 일찍 나와서 그렇게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점자, 지문자 스터디는 이렇게 요일별로 나누고 문제 출제는 총 4문제로 점자, 그 다음에 한글에서 점자 규정 문제, 지문자 문제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주말은 쉬고 월화수목금은 항상 점자와 지문자를 퀴즈식으로 재밌게 풀었습니다. 그리고 웹 접근성 UDL 스터디는 카톡방에 인증을 하는 방식으로 미인증 시에 벌금 1,000원을 내었고, 그 다음에 월화수목금 주말 휴무 해서 웹은 짧기 때문에 매일매일 썼지만 그 UDL은 생각보다 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에는 웹 접근성, 그 다음에 참여수단, 표성수단, 표현수단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키워드 위주로 뚫어 놓은 것이고 통함기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법총론 스터디는 이렇게 월화수목금 분량을 나누어서 법, 시행령, 총론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 밴드의 퀴즈를 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자신이 맡은 요일이 다가오면은 장특법 3문제 그리고 총론 3문제 이렇게 빈칸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다른 스터디원들은 밴드에 댓글로 인증을 하는 스터디였습니다. 뒤로 갈수록 이제 점자와 지문자도 추가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함께 추가하여서 공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월, 6월에는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교육학은 3월, 6월 강론 심화 기출 분석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1, 3월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기출 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습보다는 예습에 중점을 두어서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서행동 장애 영역 강의 전주에 정서행동 장애 기출을 다 풀어보고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운 부분을 체크해둔 다음에 학원에 와서 교수님의 풀이 방식을 보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의지가 약한 편이라서 기출 분석 스터디도 가입을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기출 분석 스터디는 정서행동 장애 영역별 기출이 만약 100문제라고 치면 4명의 스터디원이 100문제를 다 풀어보고 25문제로 4개로 나누어서 각자 그 파트 중에 한 3-4문제 정도를 뽑아서 그룹 보이스톡으로 설명해주는 식의 스터디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이 스터디를 진행함으로써 기출을 밀리지 않고 그 해당 주의 복습과 예습을 동시에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론 심화는 프린트로 자료를 제공해 주시는데 기본 이론과 겹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겹치는 부분은 제외하고 교수님이 강조해 주시는 부분이나 기출이 되었던 강론들을 기본 이론 책에다가 베껴 적어서 그것을 나름의 단권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3, 6월 시기에는 공부 시간을 조금 더 늘려 6시간 이상씩은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쉬던 것도 이제 반휴가, 오후만 쉰다던가 이런 것으로 바꾸고 6시간 공부 후에 저녁 약속을 점점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밖에 나가서 놀면은 또 체력이 좀 부족해져 가지고 공부에 지장이 가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3, 6월에는 초등교육과정은 강론의 강의가 열렸습니다. 이때 강론 강의의 양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것 또한 강의를 밀리지 않기 위해서 강의 인증 스터디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강론 강의만 완강해도 선빵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따로 복습 예습은 하지 않고 추후에 강론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무한 회독을 하였습니다. 초과정 강론 내용은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암기보다는 다회독을 통해 눈에 익히고 적용할 수 있도록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 이론 인출 스터디, 그 판서 노트 인출 스터디는 3, 6월에도 계속 병행을 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 6월 사이에 4월 달에 특수교육 교육과정 강의가 열리게 되었는데 이 강의도 듣긴 했지만 그 후에는 공부를 포기해가지고 총론만 다 외우고 들어가자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장특법 특강이 열리는데 여기서도 장특법도 무조건 암기라고 하지만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이해를 기반으로 암기할 수 있었고 강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번씩 들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장특법도 처음부터 너무 통암기가 아닌 다회독을 목표로 꾸준히 눈에 익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때 5월 달에 강의를 듣고 법총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밴드 스터디 이외에는 법총론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점이 살짝 후회스럽고 지금 공부를 하시는 선생님들이라면 적어도 3월 달에는 시작을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월에는 유초 교직 논술 직강을 수강하였습니다. 이때는 학원에 나와서 문제를 받고 논술을 작성한 후에 해설 강의를 듣는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교수님이 첨삭을 해주시기 때문에 부족한 점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고 저는 6월 달부터 이제 논술 스터디도 시작을 하였습니다. 논술을 시작할 때 좀 늦은 것은 아닌지 논술에서 고득점을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주일에 논술을 2개씩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논술 1개씩만 작성을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고 주변 선생님들도 일주일에 1개, 2주일에 1개씩 작성하셨는데 고득점 받은 선생님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스터디는 13년도부터 22년도 기출을 싹 다 돌린 후에 그 다음에는 연습 문제를 풀고 그 후에는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풀도록 하였습니다. 스터디 진행 방식은 논술을 작성해서 사진을 찍고 밴드에 올리면 스터디원이 첨삭과 피드백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만능 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서진 교수님 교직 논술 책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만능 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가장 꽂히는 것이나 또 자신이 직접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만능 틀을 만든 후에는 배점표를 보고 개요 작성하는 연습을 하도록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답의 개수대로 키워드를 찾고 작성하는 연습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제가 했던 교직 논술 스터디는 저는 처음에는 논술에 대한 감이 잘 잡히지 않아서 교수님이 말씀하시기에 모범 답안을 베껴 쓰는 것도 공부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13년도 모범 베껴 쓰기, 그 다음에 22년도는 그냥 내가 써보기 이런 식으로 해서 10주차까지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출 날짜랑 피드백도 정해 놓았고 이제 11차부터는 일주일에 2개씩인데 답을 나중에 공개하고 연습 문제도
이 선생님은 타 강사분 거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교환해서 풀어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밴드에 남기면은 피드백을 해주고 서로 보완할 점을 말씀해주고 점수도 매겨보고 이렇게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7, 8월에는 기출 변형 및 강론 문제풀이를 수강하였습니다. 3, 6월에 기출 분석 강의가 끝나면 2주 쉰 다음에 7, 8월 강의를 들어갑니다. 저는 이때부터 본격적인 공부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상반기가 끝이 났고, 상반기가 끝나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저는 마음의 부담감도 더욱 커지고 이 방학 때, 방학이 14일이니까 하루에 한 영역씩 기출을 싹 풀어봐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하였는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어서 이제 제가 약했던 부분인 문행 그리고 학습장애, 의사소통 이 세 가지만 기출을 꼼꼼하게 풀어보자라고 다짐을 한 후에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강을 하고 학원에 가면은 장애 영역별 시험지 그리고 답지, 해설 프린트를 나누어 주셔서 오전에는 시험지를 받아서 시험을 풀고 오후에는 해설 강의를 들으면 채점을 하고 몰랐던 부분을 보충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답지를 제출하면 첨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나의 답이 이것은 인정이 되는지 이것은 인정이 되지 않는지 이것을 알 수 있고 답안 작성 방법도 슬슬 익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 6월과 같이 이 시기에도 예습을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교수님의 커리큘럼에 따라 그 다음 주에 할 내용을 그 전주에 미리 공부를 해갔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음 주 토요일에 정서행동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기출 변형 시험을 본다면 영역별 기출이 정서행동장애 100문제, 자폐 100문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월요일에 정서 50문제, 화요일 날은 50문제 이렇게 해서 정서를 끝내고 수목에 자폐 50문제씩 이렇게 해서 예습을 하고 또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기출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 기출에 대한 관련된 이론도 한 번씩 더 읽어보면서 이해하고 조금씩 인출을 조금씩 해보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해설 강의를 다 들은 후에 틀린 문제를 오답 노트 작성하는 식으로 복습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만들어 놓은 오답 노트를 자주 보지 않아서 비효율적으로 느껴졌고 기본 이론서에 조금 더 진하게 표시를 한다거나 그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거나 관련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식으로 복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기출 키워드 특강이라는 특강이 열리는데 이것은 특수교육학 전 영역을 한번 훑어볼 수 있는 강의여서 내용을 정리할 때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본 이론 옆에 관련된 기출 문제가 바로 있어서 이론을 보고 문제에 적용해보고 기출 경향을 파악하는데 좋았던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또 타학원 수강생에게도 가장 인기가 좋은 책이어서 정말 강추하는 강의와 책이고요. 이해가 안 되거나 조금 부족한 영역은 기출 키워드를 통해 더욱 많이 연습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7, 8월에 초등교육과정은 아직 강론 심화 강의를 꾸준히 듣고 있었고 강의 인증 스터디를 하며 강론 강의를 완강하고 그 판서 노트, 기본 이론 인출 스터디도 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론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교과서 그림이나 설명 부분들은 제외하고 백구팀이 강조해준 부분만 따로 만든 서브노트를 작성하였습니다. 특꿈에서 스터디를 구해서 한 과목씩 담당한 후에 서로의 서브노트를 공유하도록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브노트 요일을 정해서 반복하여 읽었고 강론은 양이 너무 많아서 외운다는 부담은 내려놓고 무조건 반복해서 읽자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7월에는 초과정 매일 빈칸 스터디에 가입을 해서 여기서는 초과정 역량, 모형, 내용 체계 등을 공부하는 스터디였습니다. 요일마다 분량, 과목을 정해 한 사람이 문제를 내면 나머지 스터디원들이 문제를 풀어서 댓글을 남기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 7, 8월에는 법총론을 어떻게 공부하였냐면 3, 6월 강의 종강 후에 2주 있던 방학부터 법총론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어서 이제 그 밴드 스터디 이외에도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보고자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장특법 강의와 특수교육 교육과정 수강 시 빈칸 자료, 도식화 자료,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해 주셔서 그것을 프린트해서 활용을 하였습니다. 법총론은 하루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진행하기보다는 양을 7개로 소분하여 하루에 꾸준하게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7개로 소분하면 일주일에 1회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암기를 하기 위해서는 다해독과 무한 반복이 필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서진 특수교육 카페에서 장특법 자료를 프린트해서 중요한 키워드들을 암기펜으로 칠한 후에 빨간색 셀로판지로 가리고 대답을 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절차로 그 밴드 스터디 그 빈칸에 답을 채워보는 식으로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초과정 강론 서브노트 제작 스터디인데요. 이게 개인에 따라 추가적으로 편집이 쉽도록 양식을 다 맞추었고 한글 파일로 진행을 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글씨체 크기, 색깔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모집을 하였고, 저는 서브노트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자료 내용, 강사 강조점, 그림, 강사가 언급한 기출 표시. 이거는 뭐 백구팀 선생님이 이거는 2018년도에 나왔었죠 하면은 이렇게 그런 것도 다 표시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저는 좀 양이 적어 보이는 체육을 만들었었는데 이거를 또 적어 보이지만 80 몇 페이지가 나왔고 만드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체육 하나를 만들면은 나머지 것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그냥 위안을 삼고 열심히 만들도록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백구팀 파이널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자료를 파이널 자료처럼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 부분이 자료 페이지 수, 강사 기본으로 봐야 하는 것, 사진 자료, 기출 표시 이런 식으로 있었고, 저는 강론 내용에 초과정 강론이 너무 막막하실 때는 이렇게 서브노트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것은 국어의 예시인데 이렇게 다 알려주세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하루 잡고 딱 하면은 괜찮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별표, 그 다음에 거의 필기한 내용이랑 비슷한데 한 국어가 총 봤을 때 한 500페이지가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제 서브노트로 딱 필요한 내용만 정리를 해놨을 때 89페이지 정도 해가지고 이것을 또 2장 모아찍기로 분철을 하니까 양이 확실히 줄어든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초과정 루트는 어떻게 돌렸는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것은 그 판서 노트를 빈칸을 항상 매일 채웠어요. 보고 채우든 외워서 채우든 무조건 채워서 인증을 하고, 그래서 일주일에 1회도 가능하게 검은색 표시가 기본 이론이고 그다음에 초록색 표시가 강론이에요. 근데 강론은 양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국어 1은 듣말 읽스, 그다음에 문법 문학 1, 2, 1, 2 이렇게 많은 과목을 나눠서 국어 1, 국어 2, 수학 1, 수학 2, 사회는 적기 때문에 사회 하나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한 2주에 2회독 정도로 계속 무한 반복을 해서 봤던 것 같아요. 하루의 양을 정해 놓고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초과정 메일 빈칸 스터디는 이렇게 요일을 정한 후에 내용책의 수업 모형, 핵심 역량 문제 등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규칙들이 있고, 내용책에는 강사가 보라고 한 것들, 그 다음에 모형 명칭 또는 단계, 그 다음에 핵심 역량 설명 보고 명칭 맞추기. 그 설명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명칭 맞추기, 기본하고 공통 둘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책에도 영역과 핵심 개념을 위주로 보았고, 여기는 이제 역량을 채워서 써가지고 댓글에 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모형. 그럼 이거는 어떤 모형? 여기 단계에는 뭐가 들어가는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몇 번이라도 더 돌릴 수 있도록 저 자신을 스터디에 묶어놨던 것 같아요. 그리고 9, 10월 달에는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 10월에는 9, 10, 11 이때는 특수교육학은 실전 모의고사를 수강하였습니다. 저는 모의고사 시작하기 직전에 8월 말부터 인출표를 제작하여 인출을 시작했어요. 이 인출표는 서진 교수님 강의 기반으로 작성된 내가 해낸다 선생님의 인출 목록표를 투끔해서 구해서 한글 파일로 공유를 받아 수정을 해가면서 저만의 인출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인출표 내용에는 기출된 것, 그다음에 기출 주변, 교수님 강조, 그다음에 강론 중요 파트 등을 담았고 너무 많지 않은 양으로 만들었어요. 왜냐면 그 기출은 그 인출표는 내가 다 외우고 시험장에 들어가야겠다 이런 다짐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너무 방대하게 만들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짝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하루에 정해진 양을 인출하도록 했어요. 이때는 줌을 활용하였고 상대방이 말할 때 그 인출이 부족하거나 틀린 부분을 체크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하루에 정해진 양을 인출하며 그 부분에 해당되는 영역별 기출도 함께 병행을 했어요. 처음에는 인출 1회독 하는데 2주 정도 걸렸다면 2회독부터는 시간을 좀 더 줄이고 인출량은 점점 늘려서 빠르게 인출을 해나갔습니다. 시험 전에는 총 인출 8회독을 하였지만 저는 부족하다가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8월 말에 시작했지만 여러분들은 7월이나 8월 초부터 시작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상반기의 공부는 지금 이 시기에 인출을 잘하기 위해서 내용을 다지고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암기 시작은 하반기부터지만 하반기에 잘 암기하기 위해서는 상반기에 어느 정도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 인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상반기에는 이해와 반복을 중심으로, 특히 1, 3월에는 너무 암기와 인출에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월, 10월, 11월 이 시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책의 내용을 보고 이해는 하지만 내용을 암기하지는 못해서 그것을 답으로 적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9월부터는 암기 그리고 성실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 그거 아는데 그거잖아 하면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워딩대로 적지 못해서 어려워하시는 선생님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1회까지는 인출표 1회독을 완료하지 못해서 점수가 정말 낮았는데, 인출을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모의고사 점수도 자연스럽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9월, 10월, 11월에는 인출표, 기출, 기본 이론, 그리고 모의고사의 반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풀 때도 시계를 항상 보면서 시간을 계산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는 초등교육과정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는 백구팀에서 봉투 모의고사 2회를 제공해 주셔서 이것을 시간에 맞게 푸는 연습을 하였고, 그 판서노트, 기본 이론 인출 스터디는 계속 병행하였고, 초과정 강론 서브노트도 무한 회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론 연습 문제와 기출도 뜨문뜨문 풀었어요. 근데 강론 기출 문제는 강의는 안 들었고 그냥 혼자 풀어보고 답을 맞춰보고 이런 식으로만 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각 인출표 짝스터디 선생님과 함께 기본 이론 판서 노트 매일 인증 스터디도 함께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건데, 판서 노트에 빈칸을 채우고 보고 채우던 외우고 채우던 하루에 정해진 양을 항상 똑같이 해서 일주일에 모든 과목을 1회독 할 수 있도록 인증 스터디를 진행하였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법총론, 교직 논술, 점자, 지문자, 웹 UDL 짜잘한 것들은 스터디를 활용하여서 시험 전까지 계속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공부했던 인출표인데요. 이렇게 다른 선생님의 인출표를 받아서 저는 더 추가하고 싶은 내용을 이렇게 써두고 이렇게 페이지 수 해가지고 저는 수정을 해나가면서 완성을 했어요. 여기서도 DSM-4랑 DSM-5의 차이점이 안 나와 있어서 그거를 수정을 하고, 정서이해, 믿음이해, 주제, 뭐 지도 방안, 지도 초점 이런 것도 추가를 해서 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핑크색으로 줄이 쳐져 있는 것은 여기에도 있는데, 그 상대방이 상대방의 뭐였더라? 기분을 알려줌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체크를 해줘서 그것을 교환해서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볼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특수교육공학 인출 목록표인데, 저는 1월 달부터 꾸준히 웹 접근성과 UDL을 외웠기 때문에 이쪽에 있어서는 인출을 막힘없이 할 수 있었다라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저는 1월 달부터 너무 통암기가 아니라 써서 매일 이렇게 인증하는 스터디를 하면은 나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달달 외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인출 스터디를 줌을 활용해서 하였는데요. 먼저 줌이 이만큼 있는데 이 내용은 상대방은 안 보이고 저만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제 차례일 때는 이렇게 흰 배경을 그냥 틀어놓고 이렇게 검사 방법은 하면 두 가지 제가 이렇게 말하고, 없을 경우에는 말하고, 최대한 워딩대로, 그리고 틀린 거는 선생님이 밑줄 그어주고 그것을 반복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짝스터디 선생님과 너무 잘 맞아서 이렇게 아예 하루에 패턴을 똑같이 맞춰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 그리고 강론 수학 1, 수학 2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냥 같이 읽고, 그다음에 이때는 통합학습 인출, 이때는 얘기 나누는 거는 이제 우리가 수정하고 싶은 부분들
이렇게 얘기 나눔하고 자료 수정 이때 하고 저녁 인출은 또 다음 부분 이렇게 인출을 하고 개인 공부하고 기본 이론 인증은 판서 노트 써가지고 제출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요일별로 날짜별로 나눠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운행 2.5 페이지 준비 인출 시간도 다 칼같이 맞춰가지고 아예 딴짓을 못하게 통제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2.5 페이지 이런 게 뭐였냐면은 여기 보면은 8페이지 학습장엔 8페이지, 3페이지, 3페이지 이런 식으로 이제 분량이 나오면 그 분량을 하루에 짝스터디 선생님과 정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이렇게 이게 그 페이지 수인데 정서 5페이지, 자폐 4페이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4회도까지는 똑같이 하고 점점 지체, 건강, 공학, 정서, 자폐 18페이지를 인출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다 보면은 되는 게 저도 신기했고 이제 이날이 시험 날이었는데 시험 날까지 계속 6회독, 8회독까지 해가지고 이 시험 4일 전에는 이제 봉투 모의고사 1회로 아예 정말 시험처럼 9시부터 딱 시간 재서 논술 써보고 A, B 이렇게 다 체크를 해서 해보는 연습을 했어요. 실제 답안지도 사가지고 정말 연습을 해봤고 그다음에 인출표 1회독까지는 영역별 기출을 병행해서 했는데 2회독부터는 이제 이게 9월 26일이고 이게 10월 1일이 여기부터 들어가는데 이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연도별 기출을 그래서 저는 좀 늦게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은 조금 더 빨리 풀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22유아 AP, 22초등 AP 해서 이런 식으로 쭉 똑같은 방식으로 돌렸고 유초중 저는 다 풀어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티커 붙이기나 약간 그런 연도별을 안 나누고 그냥 기출에 나왔던 거나 기출 주변 아니면 강사님 강조 부분을 다 인출표에 모조리 넣어서 그냥 그것만 다 외우자 이런 심정으로 공부를 했어요. 저도 그렇게 막 이렇게 잘 보이게 하고 싶은데 제가 그런 쪽에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연도별 기출을 분석했던 건데 이거는 정말 너무 자세히 했던 거고 이 정도까지는 저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수능 청력 검사 있으면 정의가 뭐고 이것도 최대한 워딩대로 써보는 연습 그다음에 알 수 있는 거 한 6개 있는데 그거 다 써보고 검사 과정 그리고 사폐음은 협대역 잡음 뭐 이런 것도 써보고 어음청취 역치도 이렇게 단계 명료도는 무엇인지 이런 것도 다 한 번씩 인출을 해보는 연습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기 때문에 조금 더 연도별 기출을 일찍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저는 저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모의고사 점수를 써 놨었어요. 그래서 9월 3일에 1회 할 때는 논술 14점 그리고 이렇게 꽈락을 맞았고 2회에서는 그래도 점수가 좀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때는 인출을 여러 번 하고 기출도 반복을 하다 보니까 점수가 신기하게 계속 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64점이고 5회까지 있지만 4회까지만 정확하게 채점을 해주셔서 4회 모의고사가 63점이 나왔는데 진짜 시험에서도 논술 19점 그리고 AP 25, 19까지는 모르겠고 19점에 44점 이렇게 완전 똑같은 점수로 나와서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거긴 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의고사도 꼭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차 시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점수는 수업 실연은 30점, 그리고 수업 나눔은 29.4, 심층 면접은 34.4라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면접과 수업 실연 나눔에서 공부해야 할 것은 시책 공부, 그리고 시책은 면접에서 녹여내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업 실연에서도 수업 실연에는 들어가진 않지만 수업 나눔을 이야기할 때 시책과 섞어서 얘기를 하면 경기도는 좋아하신다고 해서 시책을 공부하였고 그다음에 기출문제 풀기, 그다음에 나면의 답변 정리, 스터디원들과 피드백, 맞는 틀 만들기, 그 다음에 무한 연습, 나머지도 똑같고 하지만 여기서 수업 나눔 장치 연구하는 것에 저는 조금 어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능 스크립트 만들기, 이것도 과목별로 다르게 만드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어려워서 그냥 한두 개 정도만 만들고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 시험 이후에 9일을 딱 쉬고 10일 차에는 디스쿨에서 올려주는 정조희 선생님의 2차 강의를 들었어요. 저는 2차 강의를 들으면서 2차 시험에 대한 감을 잡고 스터디원들도 바로 구했습니다. 그리고 2차 강의를 들어서 너무 좋았지만 그래도 의문점이 많았고, 그래서 합격생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이것저것 여쭤보고 다양한 자료를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2차 시험은 감 잡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사람 만나보고 꿀팁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차 시험 끝나고 딱 2주 후에 스터디원들과 만나서 스터디 계획을 꾸렸어요. 저는 이것도 살짝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는 아직 2023 시책이 나오지 않는 시기여서 2022년도 시책을 3등분해서 각자 스터디원이 3명이었어요. 그래서 3등분해서 각자 정리를 해온 후에 스터디원들과 서로에게 자기가 조사해온 것을 강의해주는 방식으로 시책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2023과 2022 시책이 거의 다르지 않아서 먼저 이걸로 연습하고 있다가 이게 나오면 이렇게 추가하는 방식으로 공부해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면접은 경기도 22년에서 16년도까지 내려가면서 스터디원들과 함께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1개년, 22년도 구상형 2문제, 즉답형 2문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했고, 서본결 중에서 서론과 결론은 만능틀 여러 개를 준비해서 적재적소에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이것도 정조이쌤 2차 교재에 되게 좋은 만능틀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스터디 진행 방식은 피드백 한 사람이 면접에 질문에 답을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시간초 재주고, 그다음에 그 면접이 끝나면 피드백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그러면 자기가 면접 질문에 답을 한 사람이 이제 그 피드백을 듣고 나의 답변을 재정비해서 밴드에 올리는 과정까지 그렇게 하루의 일정을 마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간을 연습해야 했기 때문에 시계를 착용하고 실제 시간이 15분이면 13분 이렇게 맞춰 놓고 좀 촉박하게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 시간도 똑같이 경기도 22년도부터 16년도까지 내려가면서 스터디원과 함께 연습을 했어요. 그다음에 조건을 채우고 수업이 자연스럽고 주제에 어긋나지 않고 시간 안에 매끄러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고, 수업 나눔도 면접과 똑같이 첫째, 둘째, 셋째, 서본결 2가지식으로 말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차 발표 전까지는 주에 4회에서 5회 정도 연습을 하였어요. 하루에 6, 7시간 정도? 하지만 1차 발표 후에는 스터디원을 교체하고 빠르게 다시 계획을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1차 발표 후에는 2차 준비를 1차 발표 후에 2차 준비를 하는 것은 너무 적은 시간이기 때문에 1차 시험이 끝난 직후에 바로 준비를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1차 발표 후에는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들은 다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장소는 3명 모두 같은 대학교여서 학교 실습실을 활용하였고 비용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보통 선생님들은 스터디움 대여, 공유 오피스 대여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1차 발표 후에는 서진 교수님과 정조희 쌤께서 2차 피드백을 해주세요. 그래서 2차 전문가 선생님들께 피드백을 해주시는 것을 반영하여 나의 면접과 수업 시간을 고쳐 나가다 보면 더욱 높은 실력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 시험도 중요하지만 2차 시험도 중요하기 때문에 추후에 2차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는 1차 강의를 잘 알아보고 수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차는 스터디하는 시간 외에 개인 공부하는 시간을 저는 그렇게 크게 갖지는 못했어요. 스터디가 끝나면은 하루 종일 이렇게 말을 하고 시연을 하는 스터디이기 때문에 기도 빨리고 빨리 쉬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개인 공부는 필수적이고 체력 관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합격 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